새벽의 도로는 낮과 완전히 다른 곳이 된다. 낮에는 분명히 보이던 표지판도 농과 밭의 경계도 밤에는 한 덩어리의 검은 면처럼 이어진다. 2008년 5월 14일 새벽 미국 미네소타의 서남부. 마셜로 돌아가던 19살의 대학생 브랜든 스완스는 그 검은 도로 위에서 길을 잇는다. 이 사건은 미제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결과가 남지 않았지만 역설적으로 시작은 너무 흔했다. 차가 도랑에 빠졌고 다치지 않았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전화 통화라는 기록으로만 붙잡고 있다. 그 통화는 약 47분 이어졌고 아버지와 대화하던 브랜든은 어느 순간 오 쉿을 외친 뒤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 브랜든 스완스는 미네소타 마셜 출신으로 당시 미네소타 웨스트 커뮤니티 앤드 테크니컬 칼리지의 캔비 캠퍼스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다. 학기가 끝난 날 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축하 자리에 있었고 술을 마셨다는 증언은 있지만 보기에 심하게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쪽의 기록이 반복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종종 술에 취해 길을 잘못 든 실종으로 단순화되지만 실제 기록만 놓고 보면 그 단순화는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브랜든은 사고 직후 부모에게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고 통화 중에도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고 자동차의 상태를 설명하며 부모를 만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시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연락을 끊고 사라지려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통화는 끊기지 않도록 붙잡혀 있었고 부모는 계속 그 목소리를 따라갔다. 시간을 사건의 중심에 두고 따라가 보자. 브랜든은 캔비에서 마셜로 돌아가는 길이 익숙했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그 익숙함이 어떤 날은 방심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새벽 2시 무렵 브랜든은 자신의 차가 도랑에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됐다고 부모에게 알린다. 차량은 쉐보레 루미나 세브럴레이 루미너였고 브랜든은 나는 다치지 않았다. 데리러 와달라고 요청한다. 부모 브라이언과 애네 스완스는 차를 몰고 나간다. 여기서 사건은 기이하게 틀어진다. 브랜든은 자신이 린드린드 근처라고 믿고 있었고 부모도 그 믿음을 따라 그 지역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대전화 기록이 다른 곳을 가리켰고 나중에 그 기록을 바탕으로 발견된 차량은 타운턴 톤턴 근처, 더 정확히는 포터 인근에서 확인된다. 린드에서 약 25마일, 방향 자체가 다르다. 그 47분이 이 사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움직이는 기록이다. 부모는 길 위에서 브랜든에게 주변에 무엇이 보이냐 묻고 브랜든은 자신이 보는 불빛과 지형을 말하며 위치를 맞춰 가려 한다. 서로는 서로를 찾기 위해 불빛을 사용한다. 브랜든은 차의 헤드라이트를 깜빡였다고 알려져 있고 부모도 어딘가에서 신호를 주려 했지만 서로는 서로의 빛을 보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여기서 왜 못 봤을까가 단순한 불운인지, 지형의 함정인지, 아니면 브랜든이 생각한 장소 자체가 크게 어긋난 것인지가 핵심이 된다. 브랜든은 결국 나는 불빛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 불빛이 린드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후에 그가 본 붉은 빛이 타운턴의 곡물 엘리베이터 그레인, 엘리베이터 위 경고등이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밤에는 멀리 있는 단 하나의 붉은 점이 도시의 불빛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사실과 전설이 갈라지는 지점이다. 널리 퍼진 요약에는 그가 오 쉿을 말한 직후 통화가 끊겼다가 붙지만 더 조심스러운 정리는 이렇게다. 브랜든은 오 쉿을 말한 뒤 반응이 사라졌고 전화는 조용해졌으며 부모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후 부모가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는지 혹은 연결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는 매체마다 서술이 다르고 적어도 핵심 사실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오 쉿이며 그 이후로 더 이상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채널은 여기서부터 감정을 더해 그 순간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같은 장면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기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상상한다. 새벽, 시야가 낮고 발밑은 고르지 않으며 길 가장자리에는 배수로와 풀, 도랑,
그리고 강으로 이어지는 물길이 있다. 오싯은 넘어짐일 수도 있고 물에 빠짐일 수도 있고 울타리나 철조망에 걸린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차량 라이트를 본 순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뒤는 기록이 끊긴다. 아침이 되자 부모는 경찰에 실종을 신고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더 오래 기억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초기 대응에서 성인은 스스로 사라질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다는 부모의 회고가 기록으로 전해지고 그 지연과 난감함이 이후 브랜든의 법 BRANDONS로로 이어진다. 이 법은 미네소타에서 성인 실종도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브랜든의 가족은 아들의 사건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형태의 공백이 다른 가족에게 반복되지 않게 만들고자 했다. 수사는 곧 위치 문제에 부딪힌다. 린드 쪽을 찾던 흐름은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뒤집힌다. 브랜든의 통화는 다른 지역의 기지국을 통해 라우팅되었고 수사팀은 그 범위를 좁혀간다. 결국 차량은 타운턴 근처 포터 인근의 도랑에서 발견된다. 차는 크게 파손되지 않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할 형태로 걸려 있었고 문은 열려 있었으며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는 공식 게시 내용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건은 기묘하게 자연과 인간 두 갈래로 갈린다. 만약 그가 차를 두고 걸었다면 그는 어디로 향했을까? 그런데 주변은 흙길과 농지, 작은 물길, 강으로 이어지는 가지들이 있다. 밤에는 길과 밭의 경계가 사라지고 물은 검고 소리는 방향을 속인다. 나는 도시로 걸어가겠다는 선택이 그날 밤에는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겠다가 될 수도 있다. 이후의 수색은 길고 반복되고 계절을 탄다. 농지 지역의 수색은 작물의 파종과 수확, 눈과 해빙에 의해 가는 구간이 달라진다. 기록에는 들판이 수확된 뒤 수색이 재개되고 수색견이 특정 방향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 그리고 강과 그 지류를 따라 수색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2010년에는 미네소타 범죄수사국, 즉 BCA가 사건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넘어가고 제보 라인을 운영하며 수사가 계속된다. 수사의 문장들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다. 찾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적다. 물길은 증거를 삼키고 농지는 발자국을 덮고 바람은 소리를 지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존 여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능성이 아니라 확률의 문제가 된다. 하지만 가족에게 확률은 의미가 없다. 가족은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문장 앞에서 그저 매일 같은 질문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제부터는 가설이다. 하지만 가설이라도 기록과 지형과 사람의 행동이라는 현실 위에만 세우자. 첫 번째 가설은 사고 후 길을 걷다 물에 빠졌거나 지형에 의해 은폐되었다는 시나리오다. 수사기관도 인근의 강과 지류를 가능성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수색이 물길로 확장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두 번째 가설은 탈진, 저체온, 부상이다. 미네소타의 새벽은 계절에 따라 급격히 차가워질 수 있고 술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판단은 더 흐려진다. 세 번째 가설은 제3자 개입, 즉 범죄 가능성이다. 이것은 증거가 부족해 단정할 수 없지만 배제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누군가가 그를 데려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인적이 드문 길은 범죄를 숨기기 쉬운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순한 사고조차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자극적인 결론을 허락하지 않는다. 브랜든 스완슨 사건은 시간이 흐르며 전설이 됐지만 그 전설의 중심에는 기술의 한계가 있다. 2008년은 스마트폰도 정밀 위치 공유도 지금과 같지 않았다. 휴대전화 통화는 연결되지만 위치는 말로 설명해야 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구조 요청의 실패가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현실적인 유산은 법과 절차의 변화였다. 미네소타의 브랜든의 법은 성인 실종도 즉시 조사하고 인근 기관과 협력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 사람을 찾지 못한 사회가 다음 사람은 더 빨리 찾기 위해 시스템을 바꾼 것이다.
이건 미제 사건이 남긴 가장 조용한 형태의 승리다. 하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도 그날 새벽 47분을 되돌려주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록 채널로서 할 수 있는 말을 남기자. 브랜든의 사건은 단서를 흩뿌린 채 끝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단서는 너무 단순하다. 차량 전화 그리고 미확인된 이동. 이 단순함이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미제 사건의 많은 부분은 무언가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비어 있어서 미제가 된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허구로 채우는 순간 사건은 소비가 된다. 우리는 그 소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빈 공간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그 공백이 왜 생겼는지, 어떤 구조가 그 공백을 키웠는지, 어떤 선택이 그 공백을 막을 수 있었는지를 기록한다. 브랜든 스완슨 2008년 5월 14일 미네소타의 새벽에서 사라진 이름. FBI의 실종 공지에도 그는 여전히 찾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다음 기록에서는 사라짐이 아니라 남겨진 신원으로 넘어가 보겠다. 이름을 지우려 한 흔적이 너무 선명한데도 끝내 이름이 남지 않은 사건. 우리가 다음으로 열어볼 기록은 그 이름 없는 사람의 파일이다.